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잖아요. 그 포항의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시의원 시절에 어떤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거를 폭로한 게 가세현이었는데 한참 후에 그 여성이 나타나서 나는 성폭행 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번에 첼리스트 사건이 좀 터졌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입장이 바뀌면 손 타는 거다. 근데 지금 첼리스트가 희한하게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해서 그건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거기 갔어 안 갔어를 물어본 김우겸의 잘못이에요? 거짓말한 첼리스트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한 첼리스트가 문제인데 놀라울 정도로 이 첼리스트에게는 입을 다물고 있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굉장히 못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로 첼리스트한테 너는 빼줄 테니까 진술 좀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첼리스트가 주장한 것 중에 한 4가지 정도는 팩트예요, 팩트. 이세찬 거기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거 어떻게 맞춰? 아니 그거를 기가 막히게 윤석열과 한동훈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딱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당당하게 사과할 게 아니라 같이 맞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손 탔어 안 탔어? 이 사람한테 뭔가 조작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어제도 방송에서 정치적 사건에 진실이란 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자기 지지층을 더 믿게 만드느냐가 나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사과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우겸이 사과할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거 하라고.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김현장 변호사 내가 알고 있게 저번에 우리가 방송을 해드린 것처럼 판사로 임용되는 변호사들이 왔다는 썰에 대해서 거기에 김현장 변호사가 온 것도 맞다며 윤석열과 한동훈만 없었을 뿐이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엄중한 사건을 국회의원이 당사자가 있는데 안 물어봐요? 근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속도 못 시키죠 사실은. 국회에서 발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식적으로 네. 상임위에서. 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김우겸은 한동훈을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이게 저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동훈이가 뭐 10억 뭐 손해배상 소송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 말에 모든 국민이 다 빡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사들한테 수사해! 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고. 2번째는 저렇게 말하는 자가 실제로는 피의자였다가 불법에 가까운 짓으로 무혐의가 된 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자는 저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개 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적절하죠.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하면서 거울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까 권민정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노동자에게 주어져 있는 노동 3권은 밟아버리면서 불법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단정하고 사실은 행정부 수장이 불법이란 말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게 불법이었어요. 맞아. 이거 불법이야. 불법인지 아닌지를 치고 그렇지, 왜 판단해? 봐야 알지.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죄하는 거 이것도 문제고 참 뭐 하나하나 찝기가 부끄러울 만큼 말도 하기 싫지? 그렇죠. 아니 자기네들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할 자유는 용납할 수 없다 해놓고 영업하기 싫다는 사람들 강제 영업하게 하고 네. 뭐 이러고 있으면서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은요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도 있어요. 이거는 헌법학 교과서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치행위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다.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거고 우리 장관님께서 저보다 100배는 똑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헌법학 책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훈이는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 그 헌법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난 거기다 내 손모가지 걷게요. 진짜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동훈이가 모르겠잖아. 뭘 거시겠냐고. 내 손모가지 걷게. 검사 3년 하면 민법을 모르고 검사 20년 하면 법을 모른다고. 자, 여기에 역대급 사이다 민영배 의원이 한 말이에요. 한동훈이 대권 주자로 오르내리니까 많이 업된 모양이야. 그 민영배 의원 저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릴 만한 시간은 없긴 한데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면책 특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김효기한테는 고의성 없다. 당연한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야 그게. 그렇죠. 장관이 무슨 의혹이 있어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여기 이제 법 블레스 유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법 비란 치사한 잔머리꾼 한동훈의 10억 도발하면서 법의 가호덕에 살아있는 줄 알라. 법이 아니었으면 넌 이미 끝났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법이요. 그리고 한 말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관종을 넘어서 나르시시즘이다. 야, 요것도 손해배상 소송하지? 명예훼손? 진짜 훌륭한 새끼. 아니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까지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렴치한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고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대통령이고 윤석열이. 그러면 사실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때릴 준비를 한 다음에 좀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예. 거기에서 김우겸 의원이 너무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부분에서 언론에서 봤을 때는 여론전에서 지금 자세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국민들은 김우겸이 거짓말했네. 그렇게 식으로 밀어붙였네라고 생각하게 예. 만들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위치가 특정되어 그쪽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차명 핸드폰이 있으면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첼리스트가 난 거짓말이었어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치밀하게 아주 묘상황 묘사까지 할 수 그렇게 있다면 할 수는 없죠. 얘는 병자이거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안타깝긴 한데 저는 김우겸 의원님의 그 입장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정치력을 집중하는 게 저는 그렇게 현명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이렇게 아니 한동훈이 여기에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것보다 좀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12구 참사라든지 아니면 그 화물노조 관련된 데서 좀 더 첨예하게 다툴 필요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하고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망타진 수준으로 나서고 진짜 그 표현은 민영배 의원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싹 잡아드리겠다 이런 건데 지금 윤석열의 말처럼 법치국가예요. 죄가 있다면 증거를 디밀고 그걸로 단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은 유죄 만들자 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정황상 언론 플레이하면서 언론 플레이 한다는 뜻은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 관점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이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오느냐 마느냐 같은 윤심은 한동훈이냐 마느 같은 개소리 하고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가 아는 애가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그 많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정치는 잘할 제목은 아닌 거죠. 오죽했으면은 유승민이 그랬잖아.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캐릭터인 거예요. 한 사람은 가발을 썼고 한 사람은 가발 안 썼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오지도 않는다. 빨리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검사 정원을 5년간 220명을 늘린대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할 일도 없어졌다는데 검사들 5년 동안 220명을 늘린데 한 2,000명이면 2,220명 되는 거야? 이찍이라고 그러는 거야? 2,222명 받을래? 판사도 370명 지원한다는데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는 관계로 로스쿨 출신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변호사를 활동하던 김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스카우트에 가면 기득권 천국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저를 쳐다봐요? 정변도 검사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판사도 될 수 있고.
근데 폭풍 잘리겠죠. 근데 김현장이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서라고 TF를 구성했어. 난 이건 진짜 미스테리네. 침체 전망에 김현장 최대 규모 TF 구성. 그 밑에 빨간 줄 박스만 읽어주실래요? 법조계에선 국내 최대 규모로 범인 김현장에서 매머드급 부동산 위기 대응팀을 조직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현장은 최근 자체 전망에서 내년 부동산 경기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김현장에서 실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아니, 자기네들 내부에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소송이 늘 것 같다. 경기가 안 좋으면,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가격도 급변하게 마련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이 품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법인 차원에서 그냥 만드는 거죠. 법인이 그러니까 아니고. 경제가 안 좋은데 여기 TF를 만드는 건 마치 우리가 야야 윤석열 정권이 김현장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한덕수가 그럴 수는 김현장 있죠. 몫이라는 영향을 이야기가, 줄 수 있죠.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이 활동하기 편한 정책적인 이제 영향력을 제공하고도 남는 힘이 있음을 보여줬던 집단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힘들다. 네. 자, 근데 그 국립 대병원들 있잖아요. 여기에 감사는 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병원장들은 발령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저건데 저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원장들은 퇴짜 넣는 거냐 이 기사고요. 그 다음 기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거의 핵심이 뭐냐면 공공의료 강화라는 말만 하고 윤석열은 무관심하다 이러는 소리.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지가 내리꽂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 출신이 서울대병원 감사에 임명됩니다. 이번에 감사는 임명하는데 걔네는 검찰 출신인 거야. 겁나 감사했나 보죠. 아니 근데 참 검사들 일자리 엄청 필요하겠구나. 국민의힘에서도 공천도 검사 출신들 한 500명 하겠는데. 그러니까 증원하죠. 220명 증원해야죠. 그 감사들 쫙 뽑아야지. 아니 뭐 검사, 판검사 증원하는 거 지금 숫자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이 정부에서 늘린다는 것에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서울대병원의 감사 임명 이런 것도 저는 이게 이전에 푸나님이 이 정권이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하다는 말이 전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요소에 자기 사람 다 찍어놓고 예를 들면 뭐 민중총궐기 때 일어났던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다 자기 사람 심어놓은 데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저는 이런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야 검사가 뭘 한다고 병원 감사 임명됐냐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사건이 일어나서 부검하는 걸 옆에서 봤다. 전문성 있다. 법과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참네. 아유 그 있잖아 금감원장 경제 사건 많이 다뤄봤다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새끼들이니까. 네. 자, 고려 시대에 무신 정권이 있었죠. 네. 저는 지금의 무신 정권 같다는 생각을 많이 네,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무신 정권 때 경대승, 이의민, 정중부가 힘을 잡고 경대승이 죽으면서 이의민이 힘을 잡죠. 정권을 잡아요, 이의민이. 그리고 정중부가 오른팔로 있었죠. 그리고 무신 정권 내내 난이 있었는데요. 그 거의 모든 무신 정권 내 난은 무신들이 일으킨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의민을 죽인 건 정중부였습니다. 윤석열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굴까요? 희망 고문이야 이거. 아니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장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제1 타격은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 생길 겁니다. 기대할게요. 예.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요.